네, 16차시 유리식과 유리함수 단원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까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 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홀수 차항, 뭐 홀수 차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홀수 번째 뭐 참자들로 이루어진 이 상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자, 그럼 적당한 요 x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일단 이 보기의 식을 보시면 이 유리식, 분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뭐 식을 변형 안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보기 편하게 양변에다가 적당한 식을 곱해서 분수식이 아닌 그냥 다항식으로 여러분들을 표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요 x 플러스 2의 11제곱을 양변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변에 x 플러스 2의 11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면 요 좌변은요. 좌변은 올리겠습니다. 좌변은 x 플러스 2의 10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의 5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변은 a0 더하기 a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2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a10 x 플러스 2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요 상수들 a0, a1, a2, a10까지 이 상수만 남게 할 건데요. 일단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x 플러스 2, 요 x 플러스 2의 거듭제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값을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x의 적당한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상수들의 그냥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요 x 플러스 2의 거듭제곱 요 부분을 1이 되게 하게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1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33이 되겠네요. 그죠? 3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우변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a1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x 플러스 2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죠? 좌변은요, 그죠? 좌변은 1이 나오죠? 그럼 우변은 어떻게 할까요? 우변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10.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홀수 번째 이 상수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위식과 아래식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위식과 아래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위식과 아래식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32가 되는 거고요. 자, 빼면 요 짝수 번째는 항은 날아가고요. 이 홀수 번째 상수만 2개씩 남겠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요 홀수 번째 상수의 합은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16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시면 S전자의 회사에 AB 두 공장이 나옵니다. AB 두 공장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자, 일단 하루에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입비는 자, 휴대전화와 노트북 생산 수입입니다. A 공장은 3대2, B 공장은 6대5이고, 자,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체 휴대전화와 전체 노트북 수입비는 4대3이다. 자, 문제에서는 A, B 두 공장에서 전체 생산하는 노트북 수에 대한 B 공장에서 생산하는 노트북 수의 B, 전체 생산하는 노트북 수에서 B 공장에서 생산하는 노트북 수의 B를 n분의 n이라고 할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n 플러스 n.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례식 관련된 문제들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조금 간단하게 표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푸시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를 한번 써보시면, 자, 일단 A 공장이 있고요, 그죠? A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B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장에서는 휴대전화와 그다음에 노트북을 생산합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무엇을 쓸 거냐면, 각각의 생산하는 생산량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할 건데요. 일단 잘 보시면, 자, A 공장에서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몇 대 몇, 3대2의 비율로 생산합니다. 그러면 요 A 공장에서 생산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렇게 3A 대 3A, 2A로 놓을 수 있겠죠. 비율이 3대2니까요. 자, B 공장에서는 6대5의 비율로 생산합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생산한 양을 6B, 그 다음에 노트북을 5B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로 주어진 게 뭐냐면, 전체 A 공장, B 공장 할 것 없이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의 B는 4대3입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서 비율을 양으로 바꿔서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일단 전체 휴대전화의 생산량은 3A 플러스 6B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트북은요 2A 플러스 5B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생산하는 비가 4대3이니까요 3A 플러스 6B 대 2A 플러스 5B 생산한 양은 4대3의 비율로 생산하는 거죠. 4대3. 자, 그러면 내항과 외항의 곱셈 같다는 것을 이용하자면 8A 플러스 20B는 9A 플러스 18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항을 하니까 A는 2B라는 요 A, B 사이의 관계식 비율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전체 생산하는 노트북 수에 대한 B 공장에서 생산하는 노트북 수의 B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노트북 생산하는 게 뭡니까? 전체 노트북 생산량은 2A 플러스 5B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B 공장에서 생산하는 노트북의 B니까 이거분의 5B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요 A는 이 B였잖아요. 그죠? 요 A 대신에 뭐를? 이 B를 대입하면 적당한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B는 5B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비율은
9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n분의 n이잖아요. 따라서 문제 2번에서 물어본 n 플러스 n의 값은 14가 되겠습니다. 14.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는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뭐 가비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A분의 A-B-C와 B분의 -A 플러스 B -C, C분의 -A -B 플러스 C, 이 값이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값이 뭘로 같습니까? 네, K로 같다고 해볼게요. K로. 자, K로 같다고 해보면요. 자, 가비에리를 안 쓰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B를 K라고 놓고 변형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잘 보세요. 요 A분의 A-B-C가 K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A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죠? A-B-C는 AK라고 할 수 있죠. AK. 그렇죠? 자, 두 번째 B분의 -A 플러스 B -C도 K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양변에 B를 곱하면 자, -A 플러스 B C는 BK라고 넣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 C분의 -A -B 플러스 C도 K로 넣으면요. -A B 플러스 C는 CK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나온 요 세 식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세 식을 더해줄까요? 자, 더하면 자, 변변 더합니다. 그럼 좌변을 더해주시면 -A, -B, -C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우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K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A, B, C가 0이 아닌 것뿐이지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양변을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누면 K 값이 -1이 돼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 값이 0이 된다면 K 값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K 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이 방법대로.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닌 경우, 그렇죠? 두 번째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K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K가 -1이니까 요 K는 요 -1 여기서 나온 -1을 얻다가 요 아까 구해놓은 식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K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는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항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에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K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B는 A 플러스 C, 그 다음에 2C는
네, A 플러스 B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뭡니까? A, B, C 분의 지금 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네, C 플러스 A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요 A 플러스 B가 뭡니까? A 플러스 B가 2C고요. B 플러스 C가 2A, C 플러스 A가 2B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A, B, C 분의 8A, B, C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이 돼버려서 이때 값은 8이 나옵니다. 8. 그쵸? 자, 첫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를 말한 거고요.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간단히 하면 되겠죠. 어떻게? 바로 가겠죠. 지금 구하라는 게 A, B, C분의 자, A, B, C분의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입니다. 자, 그러면 요 A 더하기 B는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A 더하기 B는 자, A 더하기 B는 네, 마이너스 B라고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자,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 C 플러스 A는 마이너스 B죠. 자, 결과적으로 네, 이 식은 A, B, C분의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니까 잘못 썼네. 여기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C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 B, C가 되겠죠. 자, 약분시켜 주시면 이때는 네, 이 식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8 또는 마이너스 1이 네, 주어진 식의 값이 모두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네, 확인을 했고요. 다음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네, 다음 식이 성립할 때 네, 또 주어진 식값을 구하라. 단 A, B, C는 0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뭡니까? A 0이 되면 안 되고요. A, B, C 모두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 실수 A, B, C는 0이 될 수가 없다. 자, 4번 같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온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A 제곱분의 1 더하기 B 제곱분의 1 더하기 C 제곱분의 1은 자, 여러분들 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거의 전체 제곱은요. 곱셈공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분의 1 더하기 B 제곱분의 1 더하기 C 제곱분의 1 더하기 자, 두 개씩 2하고 AB분의 1 자, BC분의 1 C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네, 좌변과 우변에 있는 값들을 주어주시면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요 오른쪽에 분수식을 통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 C 분의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A, B,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0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을 이제 또 간단히 바꿔야겠죠. 자, 식을 보시면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b제곱. 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c제곱 이건데, 자 일단 간단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식을 변형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걸 한번 보시겠죠. 요 a 대신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0입니다. 뭡니까? 뭐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와 같은 거죠. 그죠? 요 b는요 마이너스 c 플러스 a랑 같은 거죠. c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을 하면, 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b 플러스 c 제곱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첫 번째 요 부분에서는요, 네 2bc가 남겠죠. 그래서 2bc 분의 a 제곱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c 플러스 a를 제곱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c제곱 a제곱을 빼주면 2ac 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요, 여기는 2bc 분의 2bc가 아니죠, 2ab죠. 2ab 분의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통분해 줄까요? 통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통분해 주면 최고차항은 최고소금 배수는 2abc로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자 여기까지 간단히 했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2abc고요. 분자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입니다. 자 이때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곱셈 공식을 이제 통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근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어떻게 간단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라는 요 식이 들어가는 고성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3abc는 뭐랑 같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뭡니까? 0이죠. 그렇죠? 0이기 때문에 요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이 되겠죠. 그럼 뭘 할 수 있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니까 이 값은 3abc랑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c가 3abc랑 같은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문제 4번에서 원하는 정답은, 자 abc를 분식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fx가 x-6분의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새로운 함수 y는 절대값 fx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 새로운 함수 그래프가 어디입니다. 어디라고 했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fb 값을 구하시오. 단 ab는 상수이고 a는 0이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요 함수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자 자기가 만약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뭔가 조금 많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fx 더하기 a분의 fx 더하기 a분의 플러스 2분의 a 요 다항식은 자 fx를 평행 이동에서 나오는 거죠. x축으로 할 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분의 b만큼 네, 평행 이동한 함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fx는 유리함수인데요. 자, x 마이너스 6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y는 f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나올게요. 자, 그러면 요 점근선의 교점,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따져야겠죠? 요 점근선의 교점은 6,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요 함수 y는 fx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a는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근선의 교점은 네, 어떻게 될까요? u 마이너스 a, b 플러스 2분의 a가 되겠죠. 왜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분의 b만큼 갔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게 잘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요 x 플러스 a, 요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주어진 요 식에다가 바로 해도 돼요. 어떻게? f x 플러스 a니까요. 그쵸? y는 이렇게 겠죠. y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6분의 a 플러스 b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했다. 이렇게 보셔도 네, 똑같은 네,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요 y는 x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2라는 요 함수도 유리함수를 평행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유리함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fx의 요 곡선, 그 유리함수 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곡선의 개형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새로운 함수 y는 f의 x 더하기 a 플러스 a 2분의 a 요 유리함수를 절대값 씌운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서 네, 그래프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가 y축이 돼야 대칭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따 쳐봐요. 점근선의 교점이 네,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런 그래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 이 두 그래프는 네, y축 대칭이죠. 대칭이 돼버리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네, 원점, 그냥 평행 이동 없이 점근선의 교점이 그냥 원래대로 기본형인 x축 y축일 때는요, 절대값을 씌워서 꺾어 올리면 당연히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 만약에 자, 우리 일반적으로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뭐 원점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원래 뭐 x축 이렇게 y축이 있어요. x축 y축이 있는데 자, 만약 점근선의 교점이 네, 뭐 이렇게 원점이 아니에요. 원점이 아닌데 만약에 그래프가 뭐 양수든 음수든 간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넣어쳐봐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요. 자, 이랬을 때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절대값 씌워버리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꺾어 올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씌운 요 함수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쁘게 간단하게 그린다고 해도 요 절대값에 의해서 꺾어 올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인 모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유리함수가 두 개의 대칭인 곡선 형태로 그려지는데 어떻게 처음 했던 것처럼 정근선의 교점이 애초부터 x축과 y축 교점인 요 원점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y축에 대한 대칭이다. 자, 유리함수다 이게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네, 정근선의 교점은 무조건 0,0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0점이어야 된다. 그 말은 이 문제에서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y축의 대칭이다. 요 정근선의 교점 이게 뭐가 된다? 0,0이 돼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요 a는 6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b는 -3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요 fx는 x-6분의 a가 6이었죠? 6 -3이고요. 따라서 fb 다시 말하면 b가 -3이었죠? f-3의 값은 넣어주시면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3분의 11이다. 자, 문제 5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리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y축에 대한 대칭이다. 정근선의 교점이 0,0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5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자, 집합 x는 양수인 x입니다. 양의 실수의 집합입니다. 자, 집합 x의 양의 실수 집합일 때 f가 x에서 x로 간 함수인데 자, 구간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유리함수를 따라가네요. 자, 0부터 3까지는 x분의 3 선생님 잠시만요. 문제 6번도 오타가 있습니다. 문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요 x분의 1 분의 3이 아니라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이게 아니라 다시 쓸게요. x분의 3 더하기 1이 문제입니다. x분의 3 더하기 1이 정확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0부터 3까지는 x분의 3 더하기 1이라는 요 함수 유리함수를 따라가고요. 자, x가 3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2 더하기 b라는 요 함수를 따라간다 이거죠. 아무튼 요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정의역과 공역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1대1 대응이니까 다시 말하면 공역하고 치역이가 되는다 이거죠. 그죠? 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거죠. 1대1 대응 하나씩 돼야 된다 이거죠. 1대1. 자, 그러면 일단 요 0부터 3까지는 우리가 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계속일까요? 자, 0부터 3까지인데 자,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될까요?
자, 0,1이 되겠죠. 0,1. 그렇죠? 0,1인데 0부터 3이니까 요 x분의 3 더하기 1에다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2, 3, 1, 2, 3 이렇게 할게요. 1, 2, 3.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죠.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네요. 아, 1이네요. 1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자, 그래프가 3일 때 2가 되죠. 3일 때 2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릴까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요 3보다 클 때는 자, 3보다 클 때는 지금 x-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 fx 이게 뭐 3보다 클 때 이 유리함수를 따라가는데 자, 이거의 정근선의 교점 되게 정근선의 교점. 교점이 지금 a, b죠. a, b인데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자, 여기가 a, b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k 값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유리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문제로 잘 처음부터 보시면요. 함수 f가 어디서 어디 갑니까? x에서 x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실수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의 집합으로 가는데 fx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공역이 지금 양의 실수인데 치역도 당연히 전체 양의 실수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0부터 3까지 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자, y값 함수 값으로 지금 2 이상인 양의 실수는 모두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요 3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요 fx는 함수 값으로 0보단 크지만 0부터 요 2까지 그죠? 이 양의 실수의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지역이요. 그죠? 요 비어 있는 0부터 2까지 이를 메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x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자, 이 사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요 x-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 요 유리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근선의 교점 중에서 요 y값 y값이 y는 2가 된다는 거죠. y는 2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이 3 이상인 요 실수의 범위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런 모양.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정근선 2에 닿아가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여기고요. 2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3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요 3,0을 지나야 됩니다. 3,0을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쵸? 어떤 문제? 요 3 이상인 실수의 범위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가 다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치역이 양의 실수가 되면서 1대1 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정근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요 B의 값은 2가 되겠죠. 2로 제한을 계속해서 다 가야겠죠. 계속. 그죠? 이 값이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2가.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네, fx는 자, 3보다 클 때는 x-a분의 -2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x가 3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어딜 지나야 됩니까? 또 요 x가 3일 때 0이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f3 집어넣으면 3 a 분의 -2 더하기 2가 0이 나와야겠죠. 0이 나와야 되니까 네, 요가 -2니까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2가 나겠네요. 그죠? a가 2겠죠. a가 2. 그렇죠? 따라서 a는 2, b는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 a 더하기 b의 값은 네, 4가 되겠습니다. 자, 6번도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조건에 맞는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함수 y는 x-5분의 5 더하기 1 x는 5 이상의 실수에서 정의하기 주어졌네요. 그죠? 이 그래프의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렴을 각각 a, b라고 하자. pa 플러스 pb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정근선의 교점이 지금 5,1이잖아요. 그죠? 5,1이죠.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릴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5,1. 너무 길게 그렸네요. 그죠? 여기는 1이고요. 5죠. 5 죄송합니다. 5이고 여기 1이죠. 자, 이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x가 5보다 큰 거니까 네, 이런 네, 유리함수의 일부가 되겠네요. 그죠? 요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습니다. P를 잡을게요. 자, P를 잡았을 때 요 한 점의 좌표를 뭐 a, 자, B라고 놓을 수 있지만 네, 문자를 최대한 적게 쓰기 위해서 a-5분의 5 더하기 1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 P에서 네, x축, y축의 수선을 내린대요. x축, y축 수선을 내린다. 이렇게. 네, 잠시 다시 그릴까요? 수선을
점의 좌표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PA 더하기 PB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입니까? PA, PB. 자, 그러면 요 PA의 값은 뭐가 됐습니까? 그냥 네, A-5분의 5 더하기 1 Y값이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는 A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PA 더하기 PB 더하기 PB는 A 더하기 A-5분의 5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A 값이 당연히 5보다 크겠죠. x가 5보다 큰 이 범위에서 따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최소가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산술기하, 네, 바이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죠. 자, 산술기하를 쓰는데 우리가 조금 식을 변형해야 되겠죠. 요 a-5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많이 했지만 명제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 a-5가 이제 약분식 날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a-5로 바꾸면 되겠죠. 더하기 a-5분의 5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식 변하면 안 되니까요. 6을 해줘서 네, 식의 값이 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산술기 할 수 있겠죠. a-5는 당연히 양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2 루트 a-5 곱하기 a-5분의 5 더하기 6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약분되니까 네, 최소값은 6 플러스 2 루트 5 플러스 6입니다. 근데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산술기와 평균을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죠. 요 A-5와 요 A-5분의 5 이게 같을 때잖아요, 그죠? 등호 성립 조건은요. 그죠? 다시 말하면 등호 성립 조건으로 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네, A-5와 A-5분의 5가 같을 때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A-5 제곱은 5가 되는 거고요. 그쵸? 어차피 A-5가 양수니까 A-5는 루트 5 따라서 A는 5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그쵸? 자, 공간이 없네요. 그래서 점 P는 A, A-5분의 5잖아요. 그죠? 5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을 A-5분의 5 더하기 1에다 넣어주시면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 자,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는 5 플러스 루트 5,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1분의 2 더하기 2의 그래프 위의 한 점 P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두 정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하자. 두 정근선의 교점을 S라고 한 거고요. 또 그죠? 사각형 PRSQ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단 점 P는 1,4분의 점이다 이거죠. 자, 문제를 보시면 네, PRSQ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겠죠. 유리함수 임의의 한 점에서 요 각각의 정근선에 수선을 내려서 생긴 요 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같다고 했죠. 근데 그 값이 뭘로 같냐면 요 유리함수의 요 K값 같다는 거죠.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증명도 했지만 왜 됐을까요? 자, y는 뭐 x 마이너스 p 분의 k 플러스 q
여기죠. 여기에서 유리함수입니다. 그래프의 임의의 한 점. P에서 각 정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서는 RQ라고 놓을게요. 그죠? RQ죠? RQ라고 하시다.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은 S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각형 PRSQ 네, PRSQ의 넓이는 항상 같다. 뭘로? 절대값 K로요. 그죠? 절대값 K. 요 K 값으로 같다 이거죠. 근데 K까지 쓸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자, 증명은 네. 할까요, 말까요? 네, 증명은 네. 네,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예를 들자면 자, 선생님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A, B라고 놓을게요. 그죠? A, B. 이거 A, B라고 하면 되겠죠. 자, 쓸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할게요. 자, 요 점을 P, Q라고 하고요. X축, 뭐 Y축. 그다음에 뭐 이렇게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을 네. A, B라고 놓을까요? A, B라고 했을 때 네, 수선의 발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는요 항상 같다는 거죠. 왜냐면 자, 요 길이 요 가로는요 자, 여기에서는 A-P이긴 하지만 자, 요 사사보면 이때에서는 네, 길이니까 그냥 절대값 A-P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높이는요 B-Q죠. 그죠? 그러면 넓이 S는요 되겠습니까? 절대값 A-P 네, B-Q가 되겠죠. 그쵸? 그쵸? 자, 근데 요 점 A, B는 어디에 있는 거? Y는 X P 분의 K 플러스 Q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떤 등식을 하냐면 B는 A P 분의 K 플러스 Q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는 뭘 말해주는 거겠어요? 이는 이것은 네, Q를 이항시키면 B Q는 A P 분의 K고요. 양변에 A P를 곱하면 네, A P B Q는 K죠. 자, 양변에 뭘까요?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네, 절대값 K 이렇게 겠죠. 다시 말하면 네, 요 넓이는 항상 어떻게 자르든 절대값 K랑 같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굳이 뭐 이거를 안 써도 상관없지만요.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튼 다시 이 부분을 네, 그냥 안 지우고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로 바로 해도 되고요. 그냥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요 넓이는 2입니다. 2. 그쵸? 자, 그러면 요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요 사각형 PRSQ의
넓이는 AB잖아요. 그죠? 이 값이 2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레의 길이는 A라고 하면요. 뭐겠습니까? A 더하기 B가 두 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A 플러스 B는요. 바로 산술기였으면 되잖아. 산술기야. 요 A 플러스 B는 항상 뭐보다 커요? 2 루트 AB보다 크잖아요. 그죠? 근데 AB가 2니까 2 루트 2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길이의 최소값은 4 루트 2가 되겠죠.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풀어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점 P를 이렇게 넣어도 돼요. 점 P를 어떻게 넣을까요? 뭐 A,A-1분의 2 더하기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1,2니까 A-1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는요. A-1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이렇게 그냥 넣었을 때 요 L은요. 요 A-1 더하기 A-1분의 2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 그럼 이때도 산술기가 쓰면 되겠네요. 그죠? 산술기가 바로 써도 되겠다. 그죠? A-1 더하기 A-1분의 2는 2 루트 A-1 곱하기 A-1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지워도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이 값은 2루트 2. 자, 그래서 항상 4루트 2가 되겠죠. 앞에 2가 있으니까요. 최소값 4루트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내용을 사용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 8번의 정답 최소값은 4루트 2입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 문제를 가면요. 자, 함수 y는 x-1분의 3 더하기 2의 그래프와 직선 mx-y-m 플러스 2는 0은 서로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주어진 유리함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x y고요. 자, 정근선의 교점은 1,2입니다. 1,2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1이고요. 1이고 2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1,2.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주어진 유리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자, 문제가 요 그래프와 직선 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방정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 함수처럼 식을 y에 관해서 쓴다면 y는 m 이렇게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직선의 반지를 할 때도 알겠지만 요 m으로 묶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값이 0이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y 값이 2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점 어디를 1,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점 1,2가 어디냐? 점 1,2가 어디냐면 정근선의 교점이네요. 또 우연치 않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야 되겠죠? 요 1,2를 지나는 직선인데 m의 값은 기울기만 합니다. 그죠? 일단 기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주어진 유리함수 궤표가 만나냐 이거죠. 자, 보시면 x값이 0이면 m의 값이 0이면 기울기 0이면요. 이런 직선이 됩니다. 이런 직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근선이 되어버려서 절대 이 유리함수와 만날 수가 없겠죠. m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m이 좀 커졌어요. 양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조건 항상 뭐가 나옵니까? 무조건 네, 교점이 생기겠죠. 어떻게 그리든. 아무리 기울기를 급하게 그려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급하게 그려도 항상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 m의 값이 음수일 때,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요, 어떻게 그려도 네,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려도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 기울기 m의 값이 언제일 때, m제일 때 이런 식으로 양수가 돼버리면 항상 만나게 되는데, 기울기가 음수면요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요 m의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 만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9번의 정답은 m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9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 영상은 9번까지 하고요. 다음 10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